송도 국제도시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박성철 그리고 치과의 박성철 원장입니다. 네 번째 맞는 치과의료 선교회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남세진 회장님, 그리고 학술대회장을 맡고 계시는 장우건 선생님, 그리고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박인성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대처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오늘 준비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테마는요, 치주질환과 치과 위생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치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의 원인들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러한 회복된 수복물들이 아주 심미적인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과 치료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증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심각한 염증성 병변의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치료의 결과인데요. 이러한 결과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과 치료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치료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먼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러한 염증성 병변에 확실한 제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기공사 선생님들은 이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치아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일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공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렇게 훌륭한 인상체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인상체는 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델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런 바이올로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해두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의 이러한 바이올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인상 체득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인상 체득이 용이한 조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브진지발 쪽에 있는 프라그들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훌륭한 인상체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자극하고 이렇게 프라그를 잘 컨트롤 해줬을 때 하이드로포빅한 인상제를 통해서 이 서브진지발 쪽에 있는 환경들을 인상체를 통해서 재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제공이 되었을 때 우리 기공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심미적인 수복물의 결과들을 내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간단한 증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치과 일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팀으로 어프로치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꼼꼼히 봐보면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일은 우리가 이런 병의 원인이 되는 병인들을 확실하게 제어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 기공사 선생님들이 훌륭한 수복물을 제작을 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일들을,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이 해주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환자가 스스로 셀프 케어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자의 구성원들이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사들은 이런 셀프 케어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위생사분들이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종합적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세균에 대한 어떤 메인티넌스라든지 박테리아의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위생사 선생님들이 가장 최일선의 전선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생사 선생님들이 이런 메인티넌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우리 치과사와 기공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을 인터디스플리너리 덴티스트리라고요, 또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치주질환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과의 이런 협진 체계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그런 협진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요. 특히나 이렇게 광범위한 치주질환에 이완된 환자의 경우는 위생사 선생님들과의 이런 긴밀한 협진이 되지 않으면 이런 좋은 결과를 내기도 어렵고 좋은 결과가 오랫동안 유지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과 위생사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 책은 치과 위생학 개론이라는 교과서인데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근무했던 1년차 우리 위생사 선생님께 치과 위생학을 어떻게 배웠어요?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이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책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치과 위생사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책에서 이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은 위생사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education, 즉 교육자로서의 위생사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리벤터로서의 예방가로서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로 코오퍼레이터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치과계의 현실을 통해서 돌아볼 때 아마도 이 역순의 무게중심으로 아마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던 덴티스트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와 의 연관 관계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제시대 때 우리 닥터 셰플리 선생님은 치과 의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치과 교육을 최초로 시행하셨던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 치과 의료 선교의 설립과 굉장히 연관이 있으신 우리 뉴스반 선생님들까지 연결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여지시는 선생님이 우리 낸시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낸시 선생님 역시 한국에 파견되었던 위생사 선교사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근거는 바로 이 낸시 선생님이 1911년도에 저널 오브 히스토리 오브 덴티스트리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저널에서는 이제 셰플리 선생님이 고민하셨던 치과와 어떤 선교 운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위생사의 역사들을 보면 1967년에 이때 당시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봐도 상당히 빈국에 해당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전문가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4명의 위생사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런 노력들과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 대한치과위생사 협회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들을 봐서도 이게 굉장히 이른 시기에 우리가 전문가로서 교육되어지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가로서의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일에 매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6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관점으로 오늘 제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치주질환에 있어서의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한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치주질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치주질환에 대한 특성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치주질환의 어떤 원인을 보면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치주질환의 병인론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와 50년대에서는 네크로틱 시멘텀이나 치석들이 치주질환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개발된 모든 술기들은 이러한 네크로틱 시멘텀과 치석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술기들이 개발이 되었죠, 왔지요. 하지만 현대 치주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병인론은 디스바이오틱한 체인지가 어떤 병적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게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병인론인데요. 이 이야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이런 바이옴은 평생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바이옴은 바이오필름이라는 특수한 환경 내에서 우리 몸과 서로 공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필름 내에서 이런 박테리아들이 어떤 네거티브한 인터랙션도 하고 있고 포지티브한 인터랙션을 하면서 서로 밸런스를 이루는 이런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공생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원인이 이러한 밸런스를 이루는 상황을 파괴시켰을 때 그때 비로소 질환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디스바이오틱한 체인지가 질환을 발생시킨다라는 게 현대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병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치주질환의 특성을 통해서 봐도 우리가 이 치주질환을 바라볼 때 어떤 호스트의 팩터나 어떤 교합적인 팩터나 박테리얼 팩터들이 우리 몸과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이런 이퀴블리엄의 상황에서는 병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요소가 이런 병적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밸런스를 깨뜨리는 이런 요소들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치주질환의 질환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게 현대 받아들여지고 있는 병인론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치과 의사가 시행하는 일회성의 치주 치료가 그다지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치주질환이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어떤 것들이 이런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그런 것들을 메인테넌스 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치주질환의 특성상 어떤 의사 혼자만의 어떤 노력들로 인해서 이게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치주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특히 이런 바이오필름을 지속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질환의 특성상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시대에 들어 있는데요. 이런 고령화가 될수록 셀프 클렌징의 능력은 떨어질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프로페셔널 케어가 중요성이 그게 무게중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치과 의사와 기공사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리딩하고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이게 메인테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병인을 제어하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들이 치과 의사와 기공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이고요.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은 환자분이 스스로 잘 셀프 케어할 수 있도록 메인티넌스를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런 주기적으로 바이오필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메인티넌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 하는 역할들을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환자분은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시퀀스 내에서 적절하게 치료의 시퀀스 내에서 이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퀀스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게 첫 번째 스텝으로는 우리가 어떤 질환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원인을 제거하는 단계가 이게 초기 치료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치료는 첫 번째 단계로는 환자와 1대1의 관계로 위생사들이 매칭이 되고 이때 플렉 컨트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포커스를 두고 초기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외과적인 치주 처치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런 병의 원인들이 어떤 제어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데피니티브 서저리 단계가 세컨 스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 이후에 수복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복 치료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메인티넌스 스테이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런 각각의 스텝을 가는 과정에서의 위생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스텝 1차, 2차, 3차, 4차 스텝까지 가는 중간중간 단계에 이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재평가 과정에 필요한 베이직 데이터를 게더링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역할 역시 우리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이후에 어떤 메인티넌스 단계에서의 새로 생성되는 바이오필름에 대한 적절한 컨트롤 역시 위생사 선생님들이 해주고 있는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토대로 제가 증례 몇 가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과 증례를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 환자분은요, 40대 여성분이셨고요. 정말 앞니를 꼭 뽑아야 되나요? 라는 것들을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환자분은 우측 중절치에 2도의 모빌리티를 보였는데요. 현재 이전에 이렇게 진단받으셨던 병원에서 이 선생님은 이 치아를 발걸을 하고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치아를 조금 이렇게 살릴 수만 있으면 자기 치아를 좀 보존하고 싶다라는 게 이런 주소로 저희 병원의 소개로 이렇게 내원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대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치아를 평가를 해보면 현재 본 서포트가 루트의 3분의 1 정도 였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 이 환자를 보셨던 선생님이 진단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 치아를 발걸을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구강내 상태셨고요. 전체적인 엑스레이 상황이셨습니다. 보통 이런 환자가 오게 되면 우리는 이런 환자의 상황을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치료의 결과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환자가 이런 상황이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를 먼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고 이 문제가 힘의 문제인지 염증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치료의 전략들을 잘 세웠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역시 즉각적으로 어떤 발걸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진단의 과정을 거치자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제가 환자분들께 물어보고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진단의 결과를 보면 이 환자분은 현재 보철물이 한 15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15년 정도, 이 이야기는 15년 정도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썼던 보철물이 갑작스럽게 이런 병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는 뭔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던 이퀴블리엄이 어떤 식으로든지 파괴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꼼꼼하게 하는 상황에서 환자분은 남편분이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최근에 이렇게 명예퇴직을 당하시고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구강 내 상황에서도 보시면은 우측 중절치의 치아만 외측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되어 있다라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치의 웨어링이 심하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 환자가 과연 어떤 힘적인 원인이나 어떤 이런 박테리아 원인들 이런 어떤 원인이 증대가 돼서 현재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퀴블리엄을 파괴를 시켰을까라는 그런 진단의 과정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이 생활의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증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 브럭시즘의 어떤 경향들이 증가하면서 견치가 이렇게 달아져 있는 양상으로 봐서는 최초의 견치의 형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이게 갈수록 이렇게 달아지면서 어찌 보면 하악의 치아가 상악 우측 중절치를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양상의 그런 힘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진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염증의 확실한 제어도 필요하지만 힘의 컨트롤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을 때 이 환경에 만약에 임플란트라든지 어떤 보철 수복이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들을 얻어내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환자와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힘의 조절과 함께 확실한 염증의 제어를 했을 때 이 치아가 혹시 재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진행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치료의 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짰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스텝이 매칭이 되고요. 그리고 1대1로 매칭이 돼서 환자가 플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플렉 컨트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위생사 선생님들이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 치과 의사는 어떤 비외과적인 치주 처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을 이렇게 병인을 제거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TBI와 그리고 리엔도를 통해서 염증에 대한 제어 그리고 비외과적인 치주 처치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된 프루빙 뎁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역시 이렇게 좀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셨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염증의 제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의 원인이 되었던 힘의 컨트롤을 위해서 나이트 가드를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환자가 이제 이 다음 상황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주기적인 SPT를 통해서 이 환경을 개선시킬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환자는 전치부셨고 현재 프루빙 뎁스가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프루빙 뎁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비외과적인 치주 처치와 더불어 SPT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런 치주 조직의 변화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프로비전을 넣어드리면서 이런 단기간에 SPT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치의 이런 레진 빌드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취가 일어나게 하고 이 교합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개선된 프루빙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본 레벨로 바뀌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어된 잇몸의 상황과 지대치의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확실하게 제어된 염증성 병변이 이 정도로 확실하게 제어가 되면 굳이 지금 상태에서 발걸을 하고 임플란트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공사 선생님이 이런 수복의 상황 스테이지에서 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치료의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위생사 선생님들의 이런 염증성 병변에 의해서 이렇게 염증성 병변과 힘에 의해서 이런 상황들이 거의 발치의 직전 상황까지 간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메인티넌스 과정에서 주기적인 SPT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이 치료의 상황들이 언제든지 초진의 단계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위생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9년 정도 팔로우한 상황이신데요. 크게 문제없이 현재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엑스레이 상황이시고요. 여전히 건강한 라미나둘라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확실한 염증의 제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9년 정도 지나서의 현재 보철물의 상황이십니다. 상당히 개선되어 있는 양상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또 다른 증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증례보다는 굉장히 염증성 병변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환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전체적으로 다 발과 후에 틀니를 하거나 뭔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요. 환자분의 나이대를 고려를 했을 때 틀니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가혹한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진단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역시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엑스레이 상에서 봐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면 상황에서 한 두세 개 정도의 치아, 하악에서도 한 서너 개 정도 치아, 이 정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환자분의 나이대를 통해서 봐서도 이 환자는 굉장히 높은 염증성 병변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환자이시고요. 교합적인 요소 역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얼 팩터 역시 굉장히 하이 리스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굉장히 증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환자의 나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인생의 긴 시간의 축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환자의 나이대가 40대라면 역시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80대 중반에서 80대 후반까지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치를 쉽게 발치를 해버리고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대응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된다면 어찌 보면 이러한 치과 치료에 쉽게 선택한 치과 치료가 나중에 재앙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저널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치아를 발과한 이유가
어떤 치주 질환에 의해서 발거된 치아와 그렇지 않은 치아를 비교를 해서 롱텀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임플란타이티스의 임플란트로 회복을 했을 때 임플란타이티스로 유병되는 유병률이 페리odon타이티스에 의해서 발거했을 때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5배에서 6배 정도 높다라는 보고들이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가 쉽고 간단하게 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들이 어쩌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런 상황에 대면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대면하고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마치 러시아 룰렛과 같이 이런 상황에 환자를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입안의 단계에서 환자의 나이를 고려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시 환자의 플렉을 잘 컨트롤하고 우리가 힘의 컨트롤하기 전과 더불어 이런 염증성 병변의 초기 원인이 되는 플렉들을 잘 컨트롤하고 만약에 이런 지금 치아 자체가 일단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런 시간을 부여하는 일들을 쉽게 발견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뺏지 않고 부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의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전반적으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교정치료를 동반한 여러 가지 수복치료들을 시행을 하였는데요. 이런 치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처진 단계에 예상했던 거의 한 두세 개 정도의 치아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악 치아에서는 상당히 많은 치아를 살릴 수 있었죠. 세이브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악 치아 역시 상당히 많은 치아를 세이브 하셨죠. 이런 결과를 내는 거는 역시 가장 기초적으로 이런 플렉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셀프 케어하고 주기적으로 이런 바이오필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생사 선생님들의 첫 번째 스텝 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들을 이런 환경 자체를 잘 개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6년 정도 지금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초진 단계의 이런 병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쉽게 이렇게 발치를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라는 거는 재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빠른 판단으로 이런 재생의 여지를 환자로부터 빼앗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치료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부터 다시 힘과 세균총에 의한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힘과 세균총에 대한 공격들에 대한 대비 시스템을 우리가 잘 구축해 놓지 않으면 이러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찾기라는 것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시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마치 불꽃놀이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BBC에서 촬영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의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사진입니다. 이 아이언돔 시스템은 적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어떤 레이더망을 통해서 적국의 미사일을 발견을 하고 대응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주질환 역시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회성의 치주 치료가 종료가 된 이후에 이러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치주 질환은 다시 재발이 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선에서 최일선에서 이러한 레이더망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이 해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증례 한번 보시겠는데요. 50대 여성분이셨고요. 이 환자분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바이트로 힘의 리스크와
또 본 레벨로 봐서는 박테리얼 리스크, 팩터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이 어떤 이제 교합적인 팩터를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치료를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환자분들을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환자일수록 훨씬 더 촘촘한 레이더망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는 이제 한 15년 정도 제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15년간 크게 이렇게 결손이 진행되지 않고 크게 바뀌지 않은 양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촘촘한 레이더망을 구축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1대1의 관계로 위생사 선생님들이 매칭이 되고, 이 위생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플래그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메인테너스 하는 과정 중에 어떤 병적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의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이런 환경들을 개선을 하고 또 어떤 병적 변화를 리딩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치료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굉장히 리스키한 환경이지만 이런 환경들이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가 어떤 디펜징 시스템으로 이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증례 한 환자 보고 제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환자분은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보시는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시죠. 인상을 체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 50대 초반의 환자분이셨고, 이분 역시 살아온 날만큼의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재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어떤 시간적인 타임적인 팩터를 환자분에게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진단을 하고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치아를 살릴 거고 어느 정도의 치아를 발걸을 할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초진 단계에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발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이런 초진 단계의 상황을 저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힘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개선을 하고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이런 병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좀 케어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재평가를 통해서 혹시 이제 재생될 수 있는 여지들을 시간적인 축을 통해서 좀 지켜보는 것이죠. 이런 프로비전 덴처를 통해서 힘의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염증 컨트롤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많은 전체 치아를 다 발과할 이유는 없는 상황을 이렇게 대면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프로비전 덴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시고요. 역시 이거는 적극적인 힘의 컨트롤과 적극적인 염증의 컨트롤을 통해서 이러한 중간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진 때 생각했던 치료의 파이널 꼴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꼴의 이미지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지요. 후방에 확실한 서포트를 위해 임플란트를 매입을 하였고요. 이게 이제 치료의 결과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파이널 이미지의 결과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얻을 수가 있었죠. 실제로 전체적으로 다 발걸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예상됐던 그런 상황들은 상당히 많은 치아를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화려한 어떤 임상술식 어떤 수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1대1에 매칭이 돼서 위생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1차적인 플라이 컨트롤을 해주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힘의 컨트롤이 되고 이러한 구조의 안정을 통해서 재생의 시간들을 부여했을 때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몸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런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치과 임상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치과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무게중심을 어느 일에 둘 건가는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을 선생님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전문가로 배출이 되었고 어떤 일에 무게중심을 갖고 선생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